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사기죄로 고발을 당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배태호 차장,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블랙홀에 빠지다시피 했었잖아요, 전국이.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언제 받느냐, 누구한테 어떻게 받느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세상에 박근영 씨 이름이 나왔어요. 첫 타자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을 한 첫 사례가 그동안은 우병우 수석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1호 특별감찰 대상이 우병우 수석이 아니라 박근영 씨로 이제 밝혀진 거죠. 지난달 21일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박근영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이 사건은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이 돼서 형사 8부가 지금 맡고 있는데요. 박근영 씨는 그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억대 약 1억 원 정도를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뭐 정확한 어떤 사건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 혐의 금액이 1억 원이라는 정도 확정된 상태고요. 형사 8부는 원래 그 토지 건설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추측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혁 교수님, 박근영 씨 사기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몇 년 전에도 저희 그 유경재단의 그 주차장 임대 사업과 그 관련돼서 임대 사업을 해줄 테니까 8천만 원을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기 혐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이 진행돼서 이것에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을 사실은 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일단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그 시점과 관련돼서 이런 그 한간에 좀 의혹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동생을 고발을 이제 한 것이 무엇인가 좀 박 대통령의 마음도 조금 밉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의혹도 가진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연동됐을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런 등등의 얘기도 지금 오늘 오후에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난데없이 세간의 예상을 깨고 오늘 등장한 박근영 씨의 이름에 여러 가지 정말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고발을 당했잖아요, 박근영 씨는. 대신에 이 비교를 하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 아니라 수사 의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차이점은 뭔가요? 네,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그 특별감찰관 법에 의해서 특별감찰관이 이제 그 대통령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아니면 이제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비위 행위를 감찰을 하고 감찰 결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은 조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 19조에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건데요. 바로 이게 이번에 박근영 씨에 대해서 한 것이 고발입니다.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 범죄 혐의가 명백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을 하는 거고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낮은 단계인데 그게 뭐냐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제 증거 확보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관 판단은 이런 거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이 명백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거고 반면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명백하다라고 보아서 고발 조치를 한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태호 차장, 박근영 씨가 대통령과 절연을 했다,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대통령의 피부치잖아요. 혹시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 정말 좀 큰 게이트 같은 사건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박근영 씨에 대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 혐의로 보고 있고, 단순 사기. 그리고 좀 권력형 비리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특별감찰관이 이미 한 차례 박근영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렇다 그런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전 이사장은 유독 구설수에 오른 적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해였죠. 일본 방송과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 등으로 과거사 사과를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신사참배를 문제 삼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여동생의 친일 발언 정말 일파만파였는데 이 언니인 박 대통령과는 유경재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현재 관계가 거의 끊어졌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이웅혁 교수님, 이 대담에서 또 논란이 있었던 게 일왕이 아니라 천황폐하라고도 불렀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 일본 그 뭐 매체하고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뭐 천황폐하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된 이후에도 이런 발언이 그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친미 친일 발언을 해서라도 뭐 국익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겠다라고 예. 변명했지만 이것이 좀 설득력 있는 얘기로는 그 다뤄오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동생이라고 하는 이런 공적 지위가 있는데 네. 그같이 이제 민감한 천황을 천황폐하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비난이 상당히 그 많이 있었던 것이 2년 전에 그 얘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는 남편 신동욱 총재가 있는 공화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박근영 씨의 출마의 변 직접 들어봅니다. 그 형님이 대통령으로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뭐라도 그 도움이 좀 되드려 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네, 박근영 씨의 정치권 진출 시도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2012년 총선 때도 나오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제 19대 총선 때 이제 새누리당이 그 이름 바꾸기 전이죠. 한나라당 후보에 맞서서 예. 무소속으로 이제 그 충북 지역에서 출마를 이제 그 시도하다가 결국은 출마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대 총선에서는 실제로 출마했습니다. 공화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 시도에 정치권 진출 시도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네요. 예. 정치를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느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예.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인 박근영 씨가 이렇게 그 돌출 행동과 돌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신경이 아예 안 쓰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당시에 이제 그 박근영 씨가 또 이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청와대와 뭐 사전에 뭐 교감 또는 뭐 조율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뭐 당연히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어차피 이제 나왔으니까 정치 예. 이제 출마를 했으니까 소신껏 발언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 생각하실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하고 말았습니다. 배태호 차장, 지금 나가고 있는 포스터가 바로 논란이 됐던 이 선거 포스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이 포스터인데요. 언니의 예. 이름으로 국회 개혁을 하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박정희 시티 웰컴, 뭐 이렇게 자기의 그 가족들을 다 대거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포스터에는 뭐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덕여왕이고 예. 박근영 씨가 진덕여왕이다. 이렇게 예. 이런 얘기가 문구가 실리면서 한때 이 뭐 너무 좀 차기 대통령 욕심을 누린다. 아니면 뭐 선덕여왕 이게 무슨 왕정 시대냐 이런 네티즌들의 비난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예. 이웅혁 교수님, 박근영 씨가 원래 전공이 정치가 아니라 음악 아니었습니까? 네, 그 뭐 작곡을 이제 전공을 한 곳이죠. 뭐 서울대 작곡가 뭐 출신으로 그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음악에 어쨌든 뭐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권유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대한 뉴스에 어떠한 이제 노래가 그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그것을 이제 그 오선지에 뭐 자주 옮기기도 하고 특히 새마을 운동 그 노래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는데 이것을 한번 오선지로 그 옮겨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근영 씨가 오선지로 바로 그 만들어서 콩나물 대가리 말이죠. 이렇게 그 만들어서 한 것을 보면은 네. 음악에는 상당 부분 소질이 그 있었다. 예. 상당히 뭐 서정적인 한데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께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형님 대통령 뭐 이렇게 그 부르는 거 남아져 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기보다는 예. 이제 그만큼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좀 어려운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은 네. 알려져 있습니다. 배태호 차장, 이 박근영 씨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알 수 있는 또 대목이 이름을 참 많이 바꿨다는 점이에요. 예. 몇 번이나 바꾼 거예요? 이름을 일단 2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근영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영자가 그 한자가 좀 이렇게 아래 위로 쪼개지는 형국이다라는 아하. 얘기를 듣고 예. 이 이름을 서영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나중에 2004년에 다시 근영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개명을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 이 네.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참 튀는 행보로 말이
많은 분이세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건가요? 네, 그 박근영 씨는 당시에 그 82년도에 첫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에 그 풍산그룹의 그런 그 창업주 아들과 결혼했다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재혼한 게 이제 그 재혼이 바로 신동욱 그 전 교수죠. 신동욱 그 총재와 재혼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당시에 14살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만난 것은 결혼하기 1년 전인 2007년에 당시에 그 박근영 씨가 그 유경재단 관련된 그런 그 사기 관련 그 소송으로 좀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그 소송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 신동욱 총재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결혼에 이르게 됐는데 신동욱 총재와 박근영 씨 둘 모두 이제 재혼이고요. 또 더욱더 이제 신기한 사실은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신동욱 씨의 그런 그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 만났을 때 박근영 씨에 대해서 공주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분한테 그렇습니다. 공주님. 그런 것도 혹시 결혼에 이르게 된 하나의 그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